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안풀이 72동입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래브까지 그대로 드러났고 구조물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천장에는 먼지조차 거의 없고 전부 흙투성이입니다. 이게 젓가락 같은 철근 아닙니까? 보세요. 저 사람들은 돈만 되면 정말 뭐든 갖다 씁니다. 너무 심합니다. 언젠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긴 균열이 생겼는데 지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 벽체마다 최소 3m가 넘는 균열이 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래쪽에 사람은 없는 거죠? 외벽 품질이라는 게 정말 안 보면 모르지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좀 보세요. 철근이 전부 녹슬어 버렸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히 조금 들뜨고 금간 수준이 아닙니다. 철근 자체가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녹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벽을 안에서부터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벽체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요. 이 조각 하나라도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CCTV는 그대로 끝장입니다. 이런 집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벽 쌓는 걸 좀 보세요. 시멘트도 안 쓰는 겁니까? 건설 현장 철근이 불로 태워질 수 있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개발업자들 정말 너무합니다. 돈 벌겠다고 이렇게 심한 일을 해도 됩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집을 만드는 겁니까? 철근까지 가짜를 쓰다니 정말 할 말을 잃겠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이른바 부실공사 문제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으며 거의 모든 도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총 투자액이 99억 위안을 넘는 경동 상해 빌딩이 기울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이건 그냥 거대한 시한폭탄이다 라며 경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의 시공사가 연 매출 4,800억 위안에 달하는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인터넷에서 경동 상해 본사 빌딩이 기울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너무 놀라 입까지 비뚤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는 건물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공 장비 외부 구조물이 변형된 것이며 본체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하니 일단 큰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세상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맙소사. 이제 도대체 가짜가 아닌 게 있긴 한 겁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진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저 나사 보이십니까? 저건 애초에 구멍조차 뚫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리콘 접착제로 붙여놓고 위에 페인트만 뿌린 겁니다. 적어도 나사 3개 중 하나 정도는 고정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도로 자체가 내려앉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처음 차 살 때 자동차 선박 사용세를 내라고 해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내가 차를 샀지 배를 산 것도 아닌데 왜 선박세까지 내야 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돈이 괜히 나가는 게 아니었네요. 참네. 이래서 다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산더미처럼 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사 품질 좀 보세요. 이 정도로만 해도 저라도 돈 벌겠습니다. 1년 안에 고급 아파트 사고 고급 차도 탈 수 있겠네요. 보세요. 맨날 100년 대계, 100년 주택,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속도, 중국 건설 기술은 최고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집들 지어진 지 겨우 7년에서 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몇 세대의 지갑을 털어가며 산 집인데 여러분은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어디 가서 권리 주장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정도라면 그들은 애초부터 모든 상황을 대비해 놓았을 겁니다. 앞선 영상들 다 보셨죠? 하얼빈에서 내력벽 철거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천진 진남구 팔리대 벽개원 봉금정원 단지에서 주민 3,000명이 한밤중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영상 속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지 도로가 심하게 갈라지고 뒤틀렸으며 지반이 내려앉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기울어지고 있고 녹지대 역시 깊게 갈라져 큰 틈이 생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옆에서 우물을 파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촌 집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가격이 1억 위안에 달하는 고급 별장조차 지하수 수위 상승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부 구조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흰개미 피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원가 절감과 부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이든 부자들의 집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대충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5동과 6동 사이 지하 2층입니다. 147번 주차장 자리 옆 내력 기둥인데 철근이 이미 휘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에서 벽 마감 작업한 업자는 정말 너무합니다. 벽 퍼티 작업할 때 자재를 아끼고 시공을 쉽게 하려고 벽 안에 스티로폼을 한 겹 넣어버렸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벽 안에 스티로폼을 넣는 이런 시공 방식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 좀 해보세요. 와, 보세요.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 끊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벽체가 얼마나 심하게 갈라졌는지 보세요. 여기 틈 사이에는 손가락 2개가 그냥 들어갑니다. 더 넓은 부분은 손가락 3개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구조물이 벌어지면서 벽 전체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선 보이시죠? 여기서 저기까지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수했던 곳인데도 지금 다시 전부 갈라졌습니다. 여기도 보수한 자리인데 손가락 3개가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틈이 거의 5cm입니다. 제 손가락 방향 따라 한번 보세요. 이건 다리입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이동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전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공사들은 정말 너무 심하게 자재를 빼돌리고 원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중국의 부실 공사는 이제 상상 못하는 건 있어도 할 수 없는 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남경의 한 입주민은 3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주고 고급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니 안에는 하얀 스티로폼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어떤 수백만 위안짜리 주택은 시멘트를 손으로 쥐자마자 그대로 가루처럼 부서졌고 심지어 북경의 한 아파트 단지 담벼락도 안이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구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실 공사를 한 사람들조차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블로그는 만약 모두가 대충 넘어가고 서로 속이고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거짓과 조작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누구도 무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를 볼 수도 없고 가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과연 누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압도적 선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 수준도 아닙니다. 건물 외벽과 창문 외곽 구조를 아예 스티로폼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런 식이면 원가 절감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셨죠? 더 황당합니다. 자석으로 붙이는 가짜 너트머리, 자석으로 붙이는 가짜 볼트축, 심지어 용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자석 장식까지 있습니다. 딱 갖다 붙이면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도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런 영상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물건이 대량 생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보게 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 아닙니까? 새로 산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27층인데도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보면 바깥 벽에 저렇게 큰 균열이 생겼어요. 엄지손가락만큼 넓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아이고,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언제 처음 발견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이미 발견했어요. 거의 1년 다 되어가는데도 계속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라이 주거단지의 이 발코니 보세요. 외벽이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이 조각 크기 좀 보세요. 최소 35kg부터 40kg 될 텐데 이런 게 아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수백만 위안을 주고 산 집인데 보세요.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보행자 거리라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시공 현장이라니 정말 큰일입니다.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 탁!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건물은 나중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절대 사지 마세요. 보세요. 물이 철근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철근이 전부 녹슬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년씩 계속 물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저쪽은 이미 무너져 내린 건물이고 여기에는 집안이 꺼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도로 자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시민들이 영상을 찍어 문제를 폭로하자 중공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경고 전화를 걸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각지에서 건물들이 아무런 전조정장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공공시설 붕괴 사고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의 홍기특대교는 완공된 지 겨우 10개월 만에 갑자기 붕괴됐고 절강의 만달광장에서는 야외 연결 통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청해의 황하대교는 규정을 어기고 저질 볼트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광서 남양에서 3년차가 막 지나간 직후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해에서 중대한 지하철 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 부실 공사로 지어진 다리 위 석기동 상태를 한번 보세요. 다리 하나가 햇빛에 달궈져 갈라지더니 결국 붕괴해버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